장례식장의 국화향이 코를 찔렀다. 오정숙은 검은 상복 자락을 매만지며 영정 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다. 30년이었다. 시부모님 병수발부터 와병 중인 남편의 3년 병간호까지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의 등을 구부려 놓았다. 조문객들이 떠나고 사무제가 끝났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아들 김영훈이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이 한옥집 상속세 나오기 전에 빨리 처분해야 합니다. 잉크도 마르지 않은 사망신고서, 옆에 부동산 중개 계약서가 놓였다. 정숙의 시선이 서류에 고정됐다. 영훈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을 이었다. 누나랑 다 얘기됐어요. 강남 쪽 펀드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딸이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뭐 하세요? 저희가 알아본 실버타운이 있는데 거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실버타운. 그 단어가 정숙의 귓전을 때렸다. 58년을 살아온 그에게 던져진 말은 처분과 실버타운 뿐이었다. 자식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곳에는 30년을 헌신한 어머니가 아니라 치워야 할 짐만 보였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다. 마루를 걸었다. 대청마루에 앉아 손녀를 돌보던 기억이 발밑에서 스쳐갔다. 장독대 옆 감나무는 그가 시집 올 때 심은 것이었다. 30년의 흔적들이 구석구석 배어있는 집이었다. 결국 정숙은 도장을 찍었다. 평생 모은 쌈짓돈 3천만 원과 결혼반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그는 동네 구석진 상가 1층 작은 매장을 계약했다. 간판을 다는 날 그의 손에 페인트가 묻었다. 정숙이네 반찬가게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다. 새벽 5시 정숙은 시장에서 나무를 골랐다. 냉장고에 재료를 가득 채우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칼질 소리가 텅 빈 가게에 울렸다.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었다. 반찬을 담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다. 30년을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이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조차 낯설었다. 개업 일주일이 지났다. 손님은 하루 서너 명에 그쳤다. 정숙은 새벽같이 일어나 나무를 묻히고 반찬을 만들었지만 저녁이면 대부분 그대로 남았다. 냉장고 안에서 반찬들이 조금씩 색을 잃어갔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유리창 너머로 잠깐 들여다보다 발걸음을 돌렸다. 장부를 펼쳤다. 매출은 하루 2만 원 남짓이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계산하니 손에 쥐는 것은 없었다. 정숙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상가 건물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이 골목은 더욱 한산해졌다. 문이 열렸다. 낡은 등산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섰다. 가게를 중개해준 황금 부동산의 보조원이었다. 정숙은 그를 기억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말없이 찻잔을 내밀어주던 사람. 사장님, 개업하셨네요. 남자는 반찬 진열대를 둘러봤다. 정숙이 앞치마를 매만지며 물었다. 뭐 필요하신 거라도. 나물 좀 주세요. 혼자 사니까 밥 챙겨 먹기가 영. 정숙은 시금치 나물과 고사리 나물을 담았다. 남자는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저 최강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날 이후 강일은 매일 저녁 가게를 찾았다. 오후 6시쯤이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처음에는 나물 한두 가지만 사갔다. 일주일쯤 지나자 반찬을 두세 가지씩 더 담아갔다. 정숙은 손님이 반가워 조금씩 더 담아주곤 했다. 어느 날 강일이 멸치볶음을 집으며 고개를 가웃했다. 오늘 솜씨는 좀 짜네요. 정숙이 놀라 쳐다봤다. 강일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아침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한옥집 매매가 늦어진다는 불평이었다. 딸은 문자로 실버타운 팸플릿을 보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 간을 세게 했던 것 같았다. 자식들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강일이 나무를 담으며 말했다. 정숙이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어떻게? 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놈 부동산에서 눈칫밥 먹는 신세예요. 강일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정숙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그는 접시에 반찬을 더 담아 강일 앞에 내밀었다. 그냥 드세요. 아니, 돈은 드려야지. 괜찮습니다. 어차피 남는 거. 강일은 사양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가게 구석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정숙이 숭늉을 끓여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자식 그거 다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강일이 숭늉을 호호 불며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을 키운 자식들이 그에게 남긴 것은 처분이라는 단어뿐이었다. 그래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일의 말에 정숙이 창밖을 봤다. 상가 건물 옥상에 석양빛이 걸려 있었다. 58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신 기억이 별로 없었다. 늘 누군가를 챙기느라 자신은 뒷전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강일은 여전히 매일 저녁 가게를 찾았다. 정숙도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고단함을 나누는 것만으로 위로가 됐다. 하지만 가게 장부는 여전히 적자였다. 정숙은 밤마다 쌈짓돈 통장을 들여다봤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래도 내일 아침이면 또 시장에 가야 했다. 나무를 사고 반찬을 만들어야 했다. 비록 손님은 적었지만 강일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한 이 가게는 계속되어야 했다. 정숙은 그렇게 생각하며 불을 껐다. 한 달이 지났다. 손님은 여전히 적었지만 정숙은 매일 새벽 시장에 갔다. 강일이 저녁마다 들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날도 반찬을 담고 있는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아들 영훈이었다. 정숙의 손이 멈췄다. 영훈은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 가게 안을 둘러봤다.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정숙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다. 보다시피 장사하고 있다. 우리 체면이 있지? 길거리에서 반찬 장사를요? 영훈이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내던졌다. 종이들이 흩어졌다. 정숙이 몸을 굳혔다. 이게 뭐냐? 유산 포기 각서예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정숙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옥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손이 떨렸다. 영훈이 팔짱을 끼고 말을 이었다. 저 강남에 투자할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집 팔아서 종잣돈 만들어야 해요. 내 아버지 사무제도 안 지났는데. 어머니는 여기서 장사나 하세요. 어차피 혼자 사실 거 아닙니까? 정숙의 눈에 핏기가 돌았다. 30년을 키운 자식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강일이 들어섰다. 평소처럼 허름한 점퍼 차림이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영훈과 정숙 사이에 섰다. 젊은이, 부모한테 목소리 낮추게. 영훈이 강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비웃음이 입가에 걸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노인네가 참견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당신 뭐야? 우리 엄마 꼬드겨서 뭐 뜯어내려는 속셈 아냐? 강일은 대꾸하지 않았다. 정숙을 돌아봤다.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강일이 영훈에게 말했다. 일단 나가게. 어머니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당신이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야? 영훈이 소리쳤다. 가게 안이 어수선해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봤다.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창피했다. 강일이 영훈의 팔을 잡아 문 쪽으로 밀어냈다. 영훈이 비틀거렸다. 이 사람이 지금 돌아가. 강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영훈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정숙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강일이 물 한 잔을 따라 건넸다. 정숙은 받지 않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평생을 바친 자식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강일은 말없이 가게 문을 닫았다. 유리창에 오늘 휴무 팻말을 걸었다. 오늘은 좀 쉬세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강일이 가게를 나섰다. 골목 끝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숙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다. 강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목소리를 낮춰 무언가 지시하는 것 같았다. 김비서, 황금부동산 김영훈이라는 펀드 매니저, 샅샅이 뒤져봐. 정숙은 듣지 못했다. 그저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장부를 펼쳤다가 덮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저녁이 됐다. 강일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숙은 가게 불을 끄고 뒷문으로 나갔다. 골목길을 걸었다. 한옥집이 팔리면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하나? 실버타운인가? 아니면 이 반찬 가게에서 홀로 늙어가는가?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내일도 새벽 시장에 가야 했다. 살아야 했다. 다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다. 며칠이 지났다. 정숙은 다시 가게 문을 열었다. 새벽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다. 나무를 골라 담고 집으로 돌아와 손질했다. 칼질 소리가 익숙했다. 이것만은 할 수 있었다. 가게에 불을 켰다. 반찬을 진열대에 올렸다. 손님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정숙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생각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오후가 되자 강일이 들어왔다. 며칠 만이었다. 정숙은 반갑고도 미안했다. 지난번 영훈 때문에 폐를 끼친 것 같았다. 사장님, 오늘은 뭐가 맛있습니까? 강일이 평소처럼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에는 죄송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자식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강일이 웃으며 받았다. 정숙은 반찬을 담으며 말을 이었다. 손님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할지. 장사는 원래 그런 겁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강일의 말이 담담했다. 정숙은 숭늉을 끓였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김이 피어올랐다. 사장님, 혹시 재개발 얘기 들으셨습니까? 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강일이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다.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럼 여기도. 보상금이 나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정숙의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영훈이 이 소식을 알면 또 찾아올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강일이 누군가를 데려왔다. 옆집 슈퍼 사장님이었다. 우리 집사람이 반찬 좀 사달래서요. 슈퍼 사장님이 멸치볶음과 나물 서너 가지를 샀다. 정숙은 서비스로 하나 더 담아줬다. 사장님이 돌아간 뒤 강일이 웃었다. 입소문 나면 손님 늘 겁니다. 고마워요. 신경 써주셔서. 정숙이 처음으로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장부를 폈다. 매출이 조금 늘었다. 여전히 적자였지만 희망이 보였다. 재개발 보상금까지 생각하면 버틸만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다.
슈퍼 사장님이 소개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정숙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 강일은 여전히 저녁마다 들렀다. 요즘 좀 나아 보이십니다. 강일이 말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솜씨가 좋으니까요. 두 사람은 숭늉을 마시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정숙은 생각했다. 이런 시간이 나쁘지 않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강일이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어졌다. 정숙이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아닙니다. 집안일이 좀. 강일이 서둘러 가게를 나갔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봤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황금 부동산 앞을 지났다. 유리창에 직원 구함 광고가 붙어 있었다. 그제야 생각났다. 강일이 여기 보조원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출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가게로 돌아와 반찬을 만들었다. 손님이 몇 명 왔다. 조금씩 바쁘게 움직였다. 저녁이 되자 강일이 들어섰다. 정숙이 반겼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강일이 앉았다. 정숙이 숭늉을 따랐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강일이 말했다. 사장님, 앞으로 무슨 일 있어도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강일의 눈빛이 진지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고맙습니다.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일이 웃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재개발 보상금, 조금씩 늘어나는 손님, 그리고 강일.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영훈이 재개발 소식을 알면 어떻게 될까? 정숙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시장에 가야 했다. 그리고 반찬을 만들어야 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견딜만 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동네 사람들이 단골이 됐다. 정숙은 매일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다. 손님들이 오늘 반찬 뭐가 맛있어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것이 즐거웠다. 어느 날 오후 영훈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변호사를 데려왔다.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 나온다면서요? 영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정숙은 반찬을 담다 손을 멈췄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가게 계약할 때 쓴 돈 다 아버지 유산 아닙니까? 보상금도 당연히 제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정숙은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때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섰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정장 차림이었다. 30대 후반쯤 보였다.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아버지, 여자가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정숙이 돌아보니 강일이 뒷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강일의 표정이 굳었다. 서연아, 여긴 왜?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시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런 곳에 계시네요. 서연이라는 여자가 정숙을 쳐다봤다. 정숙은 앞치마를 매만졌다. 영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서연이 지갑을 꺼냈다. 수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거 받고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지세요.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강일이 딸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런 여자가 재산 노리는 거 모르세요?
영훈이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서연이 영훈을 흘겨봤다. 당신은 또 누구예요? 저는 사장님 아들인데요. 근데 아버지라니, 이 할아버지가. 강일이 한숨을 쉬었다. 정숙을 돌아봤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가게 밖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강일을 보고 90도로 인사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그 말에 영훈과 서연의 시선이 강일에게 쏠렸다. 정숙도 멈춰섰다. 강일이 영훈을 봤다. 젊은이, 자네가 팔려던 그 한옥, 이미 우리 회사가 샀네. 자네 투자건도 알아봤는데, 빚이 좀 있더군. 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다 갚아줬네. 대신 그 집은 오정숙 여사님 명의로 돌렸고, 강일이 딸을 향해 돌아섰다. 서연아, 내가 말한 그분이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다. 서연이 입을 벌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일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오정숙 여사님, 저도 30년을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가족도 제대로 못 챙겼지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강일이 말을 이었다. 여사님은 30년을 남주느라 사셨고요. 이제 남은 인생 저한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정숙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목이 메었다. 강일이 웃었다. 저는 회사 일 그만두고 여기 보조 직원 하려고 합니다. 반찬 배달도 하고 여사님 손맛이 워낙 좋으니 장사 잘 될 겁니다. 영훈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변호사가 그를 따라갔다. 서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다. 강일이 정숙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가게가 조용해졌다. 정숙이 손을 빼려 했지만 강일이 놓지 않았다. 제 딸이 실례했습니다. 아닙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매일 올 테니까요. 강일이 웃으며 가게를 나갔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봤다. 강일이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평소처럼 허름한 점퍼 차림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 생각했다. 58년을 살면서 누군가 자신을 먼저 선택해 준 적이 없었다. 늘 주는 사람이었다. 받는 법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강일이 가게 문을 열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월급은 안 받을 테니 반찬값으로 때우지요. 정숙이 웃었다. 58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럼 매일 오셔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반찬을 담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가게 안이 환했다. 정숙은 생각했다. 30년을 주고 살았으니 이제는 받으며 살아도 되지 않을까. 강일이 배달 상자를 들었다. 사장님, 첫 배달 갑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숙이 대답했다. 가게 문이 열리고 강일이 나갔다. 정숙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시작이네. 시작. 그 말이 나쁘지 않았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정숙은 다시 반찬을 담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가벼웠다.